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념편 15쪽 한번 보도록 할게. 승우야, 그 두꺼운 책 15쪽이야. 두꺼운 프린트. 자, 15페이지 1번부터 8번에서 질문 한번 있을까요? 1번부터 8번. 없어요? 그럼 넘어가도 돼요? 진짜로요? 엄마 걸고요? 갑니다, 그러면. 20쪽 가볼게요. 전 엄마 걸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20쪽 질문이요. 21쪽. 22쪽. 23쪽. 4-3번이요. 자, 4-3번 질문 나왔습니다. 4-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문제 보시면 4점을 줬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그 뒤에 힌트를 줬어요. 말은 모일 때라고 했어. 혹시 저번에 했던 거 제 말 기억해요? 꼭 말은 모를 많이 낸다 그랬어. 평행사변형이랑. 왜? 말은 모는 뭐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수직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럼 점을 대략적으로 A, B, C, D라고 하고, 자, 이거 절대 너네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 하나 점을 잡으면 무조건 식의 반대 방향으로 A, B, C, D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말은 모니까 모든 변의 길이는 다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말은 모는 바로 수직으로 2등분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A와 C의 중점이 B와 D의 중점과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먼저 A, C 중점 구할게. A, C의 중점은 요 점은, 자, A와 C의 중점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2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 컴마 3 땡큐 베리 감사 0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B와 D의 교점, B와 D 교점 2 더하기 A에 2로 나눈 거 컴마 뭐 나옵니까? 당연히 0이 나와줘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럼 선생님 우리는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하나 찾았어요. 어떻게?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2 더하기 A랑 같아요.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을 거야. 그래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선생님 제가 이걸 풀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아니지. 마름모라는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름모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배우는 단원이 어디예요? 평면좌표죠. 원래 평면좌표에서는 이거 무슨 방법 택해야 돼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를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AB 사이 거리랑 BC 사이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는 게 원래는 원칙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딱 갖고 가는 순간 BD와 AC는 서로 수직 상태니까 기울기가 서로 수직 조건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더 빨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면좌표니까 우리 아직은 수직 조건 이용 안 할게. 그럼 고은 씨, 우리 A, B 사이 거리 구해볼게요. A, B 사이 거리 공식 한번 불러볼까? 루트 뭐 나와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그냥 16. 그치? 자, 그 다음에 BC 사이 거리 구할게요. BC 사이 거리는 루트 뭐 나오죠? B-A의 제곱 더하기 4. 그렇지. 그럼 얘네 둘은 일단 어때야 돼요? 같죠? 말은 뭐니까. 그리고 같은데 루트 있으니까 루트 약속하고 없애도 돼요. 그쵸? 선생님 그럼 모르는 문자인데 이거 어떻게 찾죠? 우리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우리 무슨 방법 택해야 돼요? 한 문자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B 대신에 A 플러스 4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나겠네. 여기다가도 넣어주고. 그럼 둘이 갖다 써먹어도 되는 거고. 얘들아 우리 그냥 직선의 방정식 조금 안다는 가정하에 그 방법도 한번 택해볼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고은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아나? 뭐였지? X 증가량분의? 그럼 물어볼게. BD 기울기 찾자. BD 기울기 뭐 나와? 2-A분의 -2 이렇게 나오지. 근데 똑같이 AC 기울기도 찾아볼게. AC 기울기 뭐 나오지? AC 기울기? B 플러스? 분의 -6? 오케이. 근데 얘들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오늘 배울 거지만 수직 조건은 미리 외우고 가도 돼. 수직 조건일 때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뭐 나오지? 아니야. 마이너스. 기울기끼리 곱하면 -1이 나온다가 사실은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 조건이야. 따라서 결국엔 2-A분의 2 곱하기 B 플러스 2분의 -6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찾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A 곱하기 B 플러스 2 분의 -12가 -1이고
마이너스 없애고 12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둘 다 분자가 1이란 말이야. 그럼 분모도 똑같으면 되니까 결국 2-a와 b 플러스 2가 12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한 문자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b 대신에 a 플러스 4를 넣을게. 그럼 여기 a 플러스 4 넣으면 a 플러스 6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요거랑 2-a랑 a 플러스 6을 곱했더니 12다 해서 a 값 찾는 게 정답이 되겠지. 그냥 우리 해볼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몇 a? 마이너스 6a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12는 12. 오케이, 없어져. 그럼 마이너스 a로 묶으면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니까 a는 0 또는 마이너스 4더라 라는 거야. 근데 혹시 문제에서 조건 줬나요? 어떤 조건 줬어요? a가 음수야. 그럼 a는 마사일 수밖에 없네요 라는 거죠. 그럼 a가 마사면 b는 선생님 땡큐 0이네. 둘이 뺀 게 마사 나와야 되니까 답은 둘이 뭐 하랬지? 더하래. 마사. 오케이. 다음 또 23페이지 없습니까? 24페이지 어떤 거요? 각이등분선이요? 각이등분선은 그럼 문제를 한번 말해보세요. 몇 번? 5-2번? 자, 5-2번 한번 가볼게요. 자, 5-2번 보시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파푸스의 정리에다가 각이등분선 써고 각이등분선에 파푸스 이딴 짓 태우지 말라 그랬지? 그럼 결론적으로 자, 파푸스 말고 각이등분선은 진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잖아. A, B,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5-2번을 보면 A가 3,6이야. B가 지금 마 3, 마 2야. 그리고 C가 6,2야 라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A, B, A, C 거리가 먼저 나와야 돼. 왜? 어피치 대가리 있을 거거든. 자, 대가리 공식 쓰려면 자, 가볼게. A, B 사이 거리 구하자, 고나. 36, 그치? 더하기 64. 그럼 뭐나? 100. 루트 씌우면 10. 그치? 자, 9 더하기 16, 25, 5 나오네. 그럼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지. 그럼 결국엔 이 길이도 2대 1이라는 거. 말은 좀 안 되지만. 이게 2대 1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걸 진짜 거리를 써야 되나요? 아니라 그랬지. 요 가운데 이 P점을 찾는 방법은 바로 B와 C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뭐 하는 점과 같다? 내분하는 점과 같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 내분점 공식 써보면 되겠네. 3분의 대각선끼리 12 더하기 마 3, 9 4에서 마2 빼면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그럼 끝났네. 몇 컴마? 3,2. 이것이 바로 P점이다. 끝났지. 문제에서 AD 거리 구해달래. 그럼 한 번 더. 요게 미안, 문제에서는 D라고 했었네. 우리는 AP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거 3분의 2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잠깐만. 우리 뭐였지? 4에서 2 빼는 거. 3분의 2. 얘가 3분의 2. 그러면 요렇게. 계산이 더 더러워지네. 3,6이랑 얘까지 거리 구해야 돼.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지 구호나? X좌표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다는 건 이렇게 생긴 선이라는 거야. 그럼 요 사이 거리는 Y좌표에서 Y좌표만 빼면 되니까 6에서 3분의 1을 빼. 3분의 18에서 2를 빼면 되겠네. 정답이 되겠죠. 다음 또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쪽 넘어가서 26쪽 질문이요. 무게중심. 얘들아 6-3번 질문 안 해? 6-3번 한 명만 질문해줬으면 좋겠다. 알려주고 싶은 개념이 있었는데. 질문이요. 왜냐면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서 그래. 6-3번은. 내가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아. 설명을. 봐봐. 힘드니? 안 힘들어. 내가 왜 힘들다 그랬지? 내가 왜 힘들다 그랬어? 힘을 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알았지? 힘을 들지 마. 이런 거 안 해봤니? 난 좀 아재가이 같은 거 좋아해.
얼은 오리를 뭐라 그래? 꽁꽁 얼은 오리. 언덕. 이런 거 아니야? 언덕. 얼었잖아, 덕, 오리가. 아니, 이런 거 안 좋아해? 자, 가볼게. 자, 제가 이제 그 6-3번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 이런 거 집에 가서 생각난다. 알았지? 자, 우리가 저번에 무게중심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알려줬어. 니네 멋대로 한 요쯤이 무게중심일 거야. 이딴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무게중심의 탄생하는 원리가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편의 중점,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편의 중점,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편의 중점들로 다 도달했을 때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 무게중심 G로 인해서 생기는 성질들이 있었는데 바로 2대1, 2대1, 2대1 비율로 다 쪼개지고, 그리고 요게 항상 뭐랑 닮았다?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랑 똑같더라. 왜? 가운데 중점이니까.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합과 같고, 선생님 요거를 시선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를 n이라고 하면 BC제곱 더하기 AB제곱은 2배의 BN제곱 더하기 CN제곱의 합과 같고, 또 요걸 반대쪽으로 고개를 틀어보면 여기가 P면은 AC제곱 더하기 BC제곱은 CP제곱 더하기 AB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파푸스 정리를 돌아가면서 3번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6-3번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건 알겠고 너 전체 큰 삼각형 무게중심 구할 줄 아는구나. 왜?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3점 다 더해서 뭐로 나눠? 3. 왜? 평균이니까. 평균, 우리 과목 평균 구할 때도 가운데 값 딱 구하잖아. 그것처럼 결국엔 ABC의 무게중심 구하라 그러면 X 좌표들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 좌표만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었단 말이야. 근데 6-3번은 뭐냐면 너 그거 할 줄 알아? 네. 그러면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2대1 뿅, 2대1 뿅, 2대1 뿅. 너 저 점을 다 2대1로 다 잡아봐. 내분점을. 그 다음에 그거 이어. 근데 꼭 2대1이어야 돼요? 아니요. 너 몇 대 몇 좋아해? 3대, 아이씨. 미친놈아. 3대3은 1대1이잖아. 다른 숫자. 난 3대7로 할래. 3대7, 3대7, 3대7. 다 모두 다 3대7로 했어.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얘들아, 그 변에 똑같은 비율만큼 다 잘라서 선을 이어보면 무궁무진한 삼각형들이 나오겠지. 어마어마한. 뭐 요런 삼각형도 나올 거고. 더 다양하게 나올 거야. 어쨌든 저거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3개 그렸지만 하나 더 그려볼게. 노란 색깔로도 그려보면 또 찐따 같은 거. 요런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어쨌든 선생님은 색깔이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삼각형을 지금 4개밖에 못 그렸잖아. 그럼 무한계가 나오겠지.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뭐냐? 이게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 삼각형들 있지. 그 삼각형들은 다 무게중심이 어때? 다 동일해. 그 말 뜻은 뭐냐? 아, 흰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뭐 주황색이 됐든 모두 다 무게중심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왜? 선생님, 근데 이유가 뻔하지 않아? 잘 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A4 용지를 요만한 사이즈의 무게중심을 찾았어. 자, 무게중심 찾아볼게. 자, 요거 무게중심 찾는 방법, 사각형 무게중심 찾는 방법은 뭐야? 대각선 그리고 빵 중심 찍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복사기에 넣었어. 복사기에 넣어서 이 그림을 50% 축소했어. 그럼 50% 축소하면 맨 처음 사이즈가 요만했단 말이야. 근데 50% 축소해서 요만해졌어. 그래도 무게중심은 어때?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대각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10%로 축소시켰어. 엄청 작은 사각형 나오겠지? 하지만 어때? 무게중심은 또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율로 또 줄거나 같은 비율로 늘어나도 무게중심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야. 뭐 2대1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여기 1대2로 했어요. 여기는 2대1로 했어요. 그럼 요 삼각형은요?
이건 나도 몰라. 이건 달라. 무게중심이. 왜? 같은 비율로 축소하고 한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이걸 복사기에 넣어놓고 어떻게 한 거야? 50%가 아니라 가로는 50, 세로는 25% 축소해줘 라는 거지. 그럼 이게 그림이 살짝 옆으로 틀어질 거니까 무게중심 좌표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면 무게중심이 똑같으니까 6-3번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 숙제가 27, 28쪽입니다. 자, 27쪽 질문이야. 오늘 이거 다 하셔야 가는 거야, 숙제. 28쪽에 11번까지 질문이야. 야, 이거 잘했단 말이야. 너네 11번 잘했단 말이야? 해줘? 오케이. 아, 선생님은 질문, 내가 말했지. 난 질문에 예민한 사람이야. 질문을 무조건 난 해야 된다고 봐. 너네가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내 수업을 한 번 듣고 다 풀면 이건 내가 존나 천재인 거야. 내가 존나 잘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존나 잘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질문이 있어야 돼. 알았어? 내가 장담하는데. 자, 가볼게. A가 마일 컴마 7이래. 근데 원래 BC를 알려줘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각형 하나 그려. 그리고 B가 C가 여기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있잖아. B와 C의 A, B와 중점이랑 여기 중점이랑 A, C의 중점을 알려줘.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가 P야. 그리고 여기가 Q야 라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이래놓고 갑자기 무게중심 구해달래.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선생님 무게중심은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일이 커졌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아연아. 얘를 X1, Y1이라고 잡을게. 얘를 X2, Y2라고 잡아볼게. 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마이너스 1, X1, X2를 더해서 3으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7, Y1, Y2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필요하거든? 그럼 난 결국 얘만 구하면 정답이네. X1하고 X2의 합, Y1하고 Y2의 합만? 근데 선생님 저 P점의 좌표가 지금 P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줘버렸네. 그럼 나는 그냥 이거 A, B라고 둘게. 얘를 C, D라고 둘게.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뭘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요 A랑 C를 더한 걸 알려줬어. A랑 C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Y끼리 B랑 D랑 더하면 몇이야? 4야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어떡하죠? 자, 우리 아연아, 요 P점은 A와 B의 무슨 점이랬지? 중점. 그럼 우리 중점은 어떻게 구하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이랑 이거 문제 봐야 돼. 칠판 봐야 돼. 문제 보면 안 돼. 나랑 문자가 달라서. 이걸 더해서 2로 나눈 게 A란 말이야. 그럼 A 대신에 누구 넣으면 돼? 얘 넣으면 되겠네. 그럼 반대로 또 누구? 7이랑 Y1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결국 B네. 근데 우리는 A랑 B 오케이 구했네. 그럼 여기서 바로 암산해보자. 여기서는 C 자체가 뭐 나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2고 그 다음에 D가 뭐 나와? 7 더하기 Y2를 2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이제 A랑 C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우리 암산하자. 2 곱할게. 그럼 요거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리고 요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인데 X1하고 X2 더한 게 그럼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넘어가니까 0 나와주네. 그럼 쟤는 0이라고 쓰면 끝나네. 그러면 요 다음 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다음 또 11번까지 없어요. 진짜로? 정말로? 11번? 그 앞에 거? 27쪽에? 자, 27쪽에 6번 한번 가볼게. 오 마이 갓. 지나가던 초딩도 풀겠네. 오늘 진도 나갈 수 있겠지? 질문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자, 6번 한번 가요. 교육형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자, 우린 모의고사도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직선에 조금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ABC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C, AB는 3분의 1 X라는 직선 위에 있대. 그래놓고 A는 지금 3,1. 선생님. 근데요. B점을 A, B라고 줬거든요. 이거 B점을 A, B라고 두는 것보다 뭐가 더 경제적이냐? A, B라고 두기보다는 이 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직선이 있죠. 그럼 A 넣으면 B는 뭐 나와? 3분의 1 A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 왜?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많으면 식이 많이 필요한데 모르는 문자가 하나로 줄면 하나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냐면 BOC와 자 O가 어디 있대? O가 잠깐만 미안. A, B를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어. A가 여기래. 3,1. B는 여기 맞지? B는 A, 3분의 1 A. 그 다음에 여기가 C인가 봐. 여기. 자, 그리고 중간에 O가 있어. O가 이렇게 있나 봐. O라는 건 원점이 되겠죠. 야,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니? BOC와 OAC. BOC면 어디야? 여기거든. 여기랑 여기의 뭐가? 넓이의 비가 2대 1이래. 그럼 물어볼게. 이거 잘못 오해하는 친구들 많아. 우리 조 옆에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 보면 넓이 구할 때 뭐가 달라져?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지? 그럼 밑면만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넓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래. 것 봐, 이거 얘처럼 말한다니까? 이런 친구도 진짜 많아. 이거 중학교 때 잘못 배워서 그래요. 뭐냐면, 잘 봐. 길이비가, 이거 누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중딩 선생님 탓 안 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 자, 간다. 길이비가 A 대 B면 가끔 넓이비를 A제곱 대 B제곱이라고 아주 생각 없이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리고 부피비도 3승에서 A 세제곱 대 B 세제곱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말할게 대부분이야. 그냥 거의 과반수도 아니야. 99.99999 비둘기 애들. 우리 비둘기 등급 나오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만 공부한다니까.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길이의 비가 A 대 B면 넓이 B를 제곱하고 부피 B는 3승한다는 거 왜 전제 조건을 안 배웠어? 전제 조건은 높이와 밑변, 가로와 세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이 증가할 거나 다 같이 감소할 때야. 즉 무슨 뜻이냐? 요만한 삼각형이 있으면 이만한 삼각형 된다면, 이만한 사각형이 있으면 이만한 사각형 된다면이란 조건이 있어야지. 선생님, 요만한 삼각형이 있는데 높이가 똑같아. 높이는 똑같고 밑면만 달라져. 넓이도 똑같겠네. 넓이도 똑같이 옆으로 늘어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높이는 똑같고 길이 밑변만 달라져. 이러면은요, 그 길이의 비가 진짜 밑변의 비랑 똑같아요. 넓이의 비가 길이의 비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요쪽 삼각형을 고르든 요쪽 삼각형을 고르든 높이는 누구로 같아요? 얘로 똑같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할 때가 밑변이 여기고 이쪽 삼각형 구할 때 넓이가 밑변이 여기인데 그게 2대 1 차이 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대 1이라는 거야. 이런 디테일함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는 진짜 모의고사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 특히 4점짜리들. 자, 그러니까 얘는 끝났지. 문제가 5가 원점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고은아, B점과 A점을 2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자, 내분점 구해볼게. 2대 1이니까 뭐 분해? 3분의 6A 2 더하기 3분의 1A. 그게 바로 원점 0,0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 어디가 0이어야 0이야? 분자가 0이어야 0이잖아. 그러니까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요? 마이너스 6이죠. 미안. 분자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럼 네? 그럼 B는 자동적으로 아까 얘가 B였단 말이야. 따라서 B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답은 8 이렇게 되겠네. 답은 1번이 돼. 이 중학교부터 흔들리는 이 개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질문도 끝났고 유형선은 조금 더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그 더 있다라는 게 오늘 더 있다가 아니라 좀 진도를 뺀 다음에 생각보다 개념편 숙제가 없을 때 유형편을 와장창 내서 유형편 숙제를 좀 해오게끔 시킬게요. 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또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거 저거 그냥 다 내는 거죠. 자, 가보도록 할게. 주간 테스트 없어요? 주간 테스트 없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 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으차. 우리 12시 10분에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12시 35분입니다. 한 30분 뒤에 쉬는 시간이니까. 오늘 저랑 어차피 1시 반에 보고 얼굴 못 봐요, 여러분들. 저 여기서 설명회 하고 저 딴 데 가야 돼요. 딴관 가요, 딴관. 아연관 넘어가야 돼서 저랑은 오늘 1시 반에 얼굴 보는 게 다예요. 우리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면 되고, 제발 부탁했는데 월요일 날 좀 나와서 공부해. 선생님 월요일부터 스파르타 시작이거든. 아침 9시부터 선생님 또 1시까지 2학년들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수업 뒤로 1시부터 5시까지 선생님 또 공강이야. 그때 또 나와서 클리닉 하셔도 돼요. 자, 직선의 방정식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직선. 너무 당연하죠? 그냥 일직선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릴 때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려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친구 3명이 저걸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크게 저 그림에서는 한 가지가 차이가 나요. 뭐? 선생님 얘는요 점점 올라가게 그렸고요. 얘는 내려가게 그렸고 얘는 평평하게 그렸어요. 그게 바로 직선에서는 뭘 담당한다? 기울기를 담당한다. 그래서 일명 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고 얘는 점점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평평할 땐 기울기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사실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1차식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선은 x값에 따른 y값들 점들이 모여서 생기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1차 함수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함수가 필요하면 y는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1차 함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얘를 다른 명칭으로는 직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지. 그리고 방금 아이들한테 그래프를 3개 그려보라고 했듯이 이게 기울기가 양수예요. 이게 기울기가 음수예요. 얘는 기울기가 평평해요. 결국 저 A가 기울기를 뜻하는데 저 기울기를 뜻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바로 X의 개수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 1차 함수가 나왔는데 1차 항의 개수가 곧 기울기를 담당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X의 개수만 보고도 기울기의 부호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3x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y는 0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y는 0x 마이너스 5라는 직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단은 기울기가 양수, 음수, 0인 것들은 일단 모양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평평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요 뒤에 플러스 1이 붙어있고 플러스 2가 붙어있고 얘는 뭐 뒤에 마이너스 5가 있고 그럼 저 뒤에 나오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5는 도대체 뭘 담당하냐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y절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끔 저걸 y절편으로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이거 누가 y절편이라고 안 쳐요? y절편은요. x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부르는 명칭이지 저 뒤에가 y절편을 쓰는 칸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임고은 씨? 당신은 이걸 y절편을 O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죠. 근데 잘못 배워요.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공수원 배울 때, 공수투 배울 때 직선을 얘들아 요 앞에는 직선이고 요 뒤에는 y절편이야. 이딴 식으로 배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요런 거 배울 때. 아셨죠? y절편은 명칭이 언제 쓰는 거다?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부르는 명칭이지 요 뒤에 나오는 b를 y절편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럼 저기서 b는 뭡니까?
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저 B값은 바로 지나는 점을 힌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B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는 점이 필요. 무슨 뜻이냐? 내가 너네들한테 예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y는 기울기가 3이야. 그래 놓고 얘 1,5 지나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이걸 공수2 처음 배울 때 이걸 y절편으로 배운 새끼라면 문제 못 푼다 이거야. 왜? y절편 안 줬잖아요, 선생님.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맞잖아.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대로라면 이거 식 세워봐. 기울기가 3이고 1,5 지난다. 그럼 여기에 y절편에 y절편이란 말도 없어. 근데 너네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요? 있어? 없어, 원래 그렇게 따지면.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 b가 y절편이 아니라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인데 지난다라고 하면 우린 수학에서 지난다는 두 글자로 뭐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고3 끝나고 해야 되는 게 뭐야? 대입이지.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대입 맞잖아. 그치? 이런 거 재미없니?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고은아. 무슨 대 갈래? 어디 가고 싶어, 고은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 다하고. 군대 가. 그럼 되지 뭐. 아무튼 자, 지난다는 대입이니까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된대. 그럼 뭐가 필요해? 플러스 2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료가 되는 거야. 저걸 절대 y절편으로 먼저 배우시면 안 돼요. 아마 문제집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봐봐. 우리 한번 개념 읽어볼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x-x1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은 게 뭐다? 심지어 이 문제집을 만든 개념서에도 이 뒤에는 y절편, 책이 사라졌어. 이 책에도 y절편에 y자도 안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또 막 여러 개 나눠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두 개는 맞아요. 뭐냐면 일단은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식만 봐도 모르는 문자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개 조건을 알려줘야 돼. 그럼 첫 번째, 당연히 뭘 알려주면 돼? 기울기 알려주면 돼. 그럼 A 값이 찾아질 거야. 두 번째, 지나는 점을 알려주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하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1000문제 중 1000문제, 1억 문제 중 1억 문제가 원래 다 풀려요. 근데 다만 요거 말고 특별한 공식, 그냥 뭐라 그럴까? 부록. 무슨 뜻이야? 그냥 알면 도움돼. 모르면요? 아니야, 안 써도 돼. 그냥 알면 도움되는 거야.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지. 우리 학원 2층 오는데 계단 있지? 근데 뭐도 있어? 엘베. 엘베 있으면 2층 오는 거 편해. 근데 뭐 없어도 돼. 2층이니까. 이 정도야. 이거 알면 다 돼. 근데 요거 알면 조금 더 편해. 이게 바로 뭐냐면 가끔 가다가 절편 알려줄 때가 있어. X절편과 Y절편을 먼저 알려줬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X절편은 당연히 Y좌표가 0이니까 A, 0이고 Y절편은 0, B라고 알려줬을 거야. 요럴 때는 또 우리 또 그 수학자들이 요럴 땐 요거 좀 빨리 세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해놓고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 바로 뭐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요 공식 써도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문제 두 개를 딱 나눠서 해줄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야, 기울기가 2야. 지나는 점이 마일, 5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 그럼 우리 감사합니다. 아까 기울기는 몇 차항의 개수였어? 1차항의 개수니까 y는 2x라고 당당히 쓸 거야. 근데 지나면 두 글자 대입.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끝.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줬어. 예시를. x절편이 3, y절편이 5.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세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내가 말했잖아. 우리 2층 오는데 엘리베이터 꼭 타야 돼? 안 타도 되잖아. 근데 타면 좋잖아. 똑같아. x절편, y절편 알려줬네.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이렇게 세워도 된다라는 거야. 그냥 큰 도움은 아니고 조금 도움 된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기울기만 알려준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울기를 꼭 알려준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겠지? 이 기울기를 꼭 숨겨놔요. 그럼 이 기울기를 선생님은 학교 시험은 어떻게 숨겨놔요? 이렇게 알려주기 싫은 거야,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숨겨놓냐? 이 기울기를 바로 점 2개로 숨겨놔. 무슨 뜻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2,7, 2,5, 마일, 마사. 오케이. 이거 지나는 직선의 반을 세워. 그럼 애들 당황해. 선생님이, 호승쌤이 그랬는데 지나는 점은 하나밖에 안 줘야 되는데 기울기 알려줘야 되는데 기울기 안 알려줬네? 그럼 난 잘못 배웠네? 이딴 생각하겠지? 그게 아니라 기울기는 꼭 점 2개로 숨겨놓는다야. 무슨 뜻이야? 점 2개 주면 너가 기울기 찾아.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이걸 유식한 말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 이 세모가 델타란 뜻이야. 간격을 뜻해. 간격. x의 간격분의 y의 간격이다라는 거지. 따라서 x 간격이 얼마 차이나? 2가 1, 마이너스 1, 2가 마이너스 1 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이 2가 돼도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기준을 잘 잡으세요. 지금 우리 지민이는 3이라고 한 거 보니까 누구를 기준 잡았어? 마이너스 1을 기준 잡은 거야.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몇 칸 가야 돼? 3칸. 그럼 여기서 여기가 3칸 거 분에 여기서 여기 가려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답을 3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들 많아. 선생님, 마이너스 1에서 2 가려면 3칸 가면 되는데 5에서 마사 가려면 마이너스 9칸 가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마3 나와. 그럼 틀렸지. 기준이 얘가 잡았으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기준을 얘가 잡았으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나중에 가면 이 기준에 따라서 또 문제가 천차만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 구할 땐 기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하나 잡았어. 거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얼만큼 가야 돼? 마3 내려가고 마9 가니까 똑같이 3이네 라고 나오겠지. 그치? 기준에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2에서 1 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3이니까 3의 x 쓰고 선생님 지나야 되잖아. 대입해. 2 넣었더니 5 나온대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것도 왜냐면 나 이 방법 되게 싫어해 얘들아. 이 공식 있지. 아니 나는 참 이 공수2를 처음 배울 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이 뒤에 y절편이라고 배운 새끼들 있지. 이거는 y절편으로 가르치고 이것도 외우라고 하고 사실 이거 안 외워도 되거든요. 이거 나오는 원리가 바로 기울기를 알 때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막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미쳐. 기울기가 3이다. 지나는 점이 마일, 5다. 그럼 어떻게 풀어? y-5는 기울기 3, x 빼기 이렇게 하다 틀린다니까? 이거 왜 틀릴 것 같아 애들? 빼기거든? 근데 여기 음수 있거든? 잘못하다 이거 x 빼기로 쓰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 의존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 쓰지 마. 아니, 이 방법 안 쓰고 선생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수학 선생도 이 방법을 안 쓰면 된 거잖아. 너네도 쓰지 마. 내가 쓰지 말라는 건 안 써도 돼. 단순하게 말하면 너네가 수학과 가서 수학의 어떤 그 업적을 세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학 공부해서 어디만 가면 돼? 대학만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학교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이거 쓸 일 없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막 수학과 갔어. 우리 고은이 서울대 수학과 가서 수학의 업적을 쌓아보겠다 했을 땐 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서울대 수학과 간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욕하면 돼. 나는 이제 서울대 수학과니까 너가 하란 대로 난 안 할 거다 이러면서 알았지.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거 쓸 일 없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30쪽에 주르르르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넘기면 안 돼.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제가 요거까지는 이해했거든요. 요 두 개까지는. 근데 요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기울기가 0이네요, 선생님. 기울기가 0이면 도대체 우리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y는 이라고 생겼기 때문에 얘는 x값에 자 우리가 이거 대답하면 또 맛있는 거 걸까? 아까 고은이 하나 저축? 아유 오라니까 나한테? 지가 안 와놓고 하나 더 저축할게. 우리가
y는 0x 플러스 5, y는 0x 마이너스 5. 얘는 일단 그림부터 알려드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y는 5 이렇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공수 1에서 배웠어. 어느 단어일까요? 세 글자. 세 글자 단어 배운 거 별로 없지 않니? 먹을 거 걸게. 아이, 글자 수를 힌트를 줘버렸네. 이게 공수 1에서 배운 거야. 수학자들이 왜 공수 1, 공수 2를 만들어 놨을까? 1 배워야 2 배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 대수, 그 다음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 이렇게 돼 있거든. 세 개 글자 배운 거, 야, 읊어봐. 너네 공수 1에서 배운 세 글자 단어니 뭐야? 다항식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식 명칭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자, 두 번째 단원이 뭐야? 야, 그 최소한 우리 목차는 왜? 항등식. 이거 항등식이야. 항등식. 이제 항등식이 무슨 뜻이었어? 항상 같은 식, 즉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x에 뭘 넣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봐봐. 기울기가 0이면 x에 뭘 넣어도 항상 얘는 뭐가 돼? 0. 그럼 항상 y 값은 뭐 나와? 5.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명 항등식이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모든 x를 넣어도 항상 5가 나온다 해서 얘를 바로 항등식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바로 상수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일명 y는으로 시작하는 것은 상수함수라고 따로 명칭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럴 때 애들이 뭐 갖다가 다 질문해 갖고 오는 줄 알아?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뭐? x는 5는 뭐예요? 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라고 되게 많이 질문해. 얘는 y는 5, x에 뭘 넣어도 y 값이 5라는 값이 나오니까 항등함수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따로 명칭을 붙인다면 x는 5는 그래프는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x는 늘 5가 나온다는 거야.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직선의 방정식, 즉 직선입니까? 예? 자, 고은이는 맞대요. 자, 또. 자, 이거 직선의 방정식의 직선이다. 오, 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 배우잖아. 거기서 직선이다. 오. 자,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국어에서 직선이랑 수학에서 직선은 달라요. 국어에서 직선은 뭐예요? 그냥 곧게 생기면 돼요. 수학에서 직선은요, y는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함수라고 가르쳤잖아요, 직선은.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는 y는이 있어야 되죠. y는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얘는 직선이라고 안 해요. 곧게 생겼다 해서 직선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국어적 직선. 수학적 직선은 y는으로 시작하면서 1차 함수, 즉 기울기를 갖는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직선이 아닙니다. 가끔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진짜 많이 물어봐요. 다음 중 직선의 방정식을 고르시오. 거짓말이 아니라 다 그래프 그려보거든요. 근데 얘까지 동그라미 쳐갖고 온 애들 많아요. 미음에 x는 5, 미음 딱 동그라미 쳐갖고 와. 그래서 그 선에 틀렸대. 그리고 너네 알잖아. 문제 너네가 틀리면 꼭 첫 번째 첫 마디가 뭐야? 문제가 잘못됐어요. 답이 잘못. 아니, 수학 문제가 잘못되면 본인을 탓해야지 왜 갑자기 문제를 오류를 먼저 제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직선이 아닙니다. 왜? 그랬더니 나한테 설명해봐 했더니, 아, 일자로 생기지 않았니? 근데 그러지, 일자면 다 직선이야? 아니죠. 직선은 1차 함수여야 되고 y는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기울기 있나요? 엄밀히 따지면 0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직선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부탁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한 번에 그냥 다 하고 그냥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내야겠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있잖아, 사실은 직선도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난 너네 이거 가르치고 갈게. 나중에 선생님한테, 나중에 나한테 나한테 배울 수밖에 없구나, 원방을. 나중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야. 표준형과 일반형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게 뭐예요 하고 문제에서 다 틀려오는 친구도 많고. 일단 표준형이랑 일반형 뭔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표준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직선이네요. 물어볼게. 고은아 기울기. 기울기. 그리고 몇 컴마 몇 지나. Y절편. 그래 Y절편 말해봐. B라고 말하면 죽는다 진짜. X에 0을 그러니까 몇 컴마 몇. 0을 넣었을 때니까 0 컴마 B 이렇게 말하면 돼. B를 Y절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0 컴마 B라고 하면 아무 말 문제가 없는 거야.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B니까. 이해가? 그럼 지금 고은이가 보자마자 기울기도 대답했죠. 무려 거기서 지나는 점 0, B까지 찾아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고은이한테 물어볼게. 고은아. 기울기. 1, 2, 3, 땡. 몇 컴마 몇 지나? 하나, 둘, 셋, 땡. 아니 왜? 이건 너 바로 말할 수 있잖아. 기울기. 하나, 빨리 시작. 그리고 몇 컴마 몇 지나? 지금 다 3초 안에 다 말했잖아. 시작할게. 기울기 1, 2, 3. 자, 몇 컴마 몇 지나? 1, 2, 3. 겉봐. 자,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냐면 표준형하고 일반형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면 애들이 식 보고 형님 이거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되게 많이 물어봐. 특히 원방도. 원방도 봐봐. 뭐 선행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이거 중심 몇 컴마 몇이야? A, B. 반지름? 자, 지금 내가 물어보자마자 1초 단에서 단말하지?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자, 중심 몇 컴마면? 1, 2, 3. 반지름 몇 컴마면? 1, 2, 3.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표준형과 일반형을 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구분을 못해. 누가 표준형이에요? 누가 일반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돼.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바로바로 대답해. 그럼 표준형이야. 간편한 식이라는 거지. 기울기 바로 나오고 지나는 점 나와. 중심 바로 나오고 반지름 바로 나와. 근데 살짝 고민해야 돼. 야, 씨, 이거 뭐야. 좀 넘겨서 약분 좀 한번 나눠봐야겠는데 이러면 일반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직선의 표준형과 일반형을 가르치면 보자마자 기울기랑 지나는 점 보이면 표준형. 보자마자 살짝은 계산이 필요해. AX 넘기고요. B로 나눠줘야 돼요. C 넘기고 B로 나눠줘야 돼요. 이런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면 일반형이야. 언니 그러면 제가 굳이 저 두 개를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끼고 지금 알려주시니까 표준형, 일반형을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는 쟤는 제끼면 안 된다는 거네요 라는 거야. 바로 뭐야? 당연히 문제 풀 때 표준형으로만 주면 개나 소나 다 풀어요.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두고 풀어야지만이 좀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막 한 3, 4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문제밖에 없을 것 같아?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빼놓고는 다 표준형이 좋아요. 딱 한 문제만 일반형이 좋아요. 그걸 제외하고는요, 다 그냥 표준형 쓰세요. 전부 다. 근데 그럼 언제가 일반형 좋아요? 라고 하면 바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2차 곡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혹시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풀었지? 직선이랑 2차 곡선이랑 안 만나. 2차 곡선이랑 직선이랑 접해. 2차 곡선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치? 일단 그거를 판별식이라고 말하기 전에 교점이 없어요, 선생님. 교점이 하나예요. 교점이 두 개예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교점을 두 식을 뭐 했어? 같다고 뒀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는 0이 되니까 뭐로 바뀌어요?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린 판별식 썼어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판별식은 0이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해서 교점이 0, 1, 두 개라고 말을 했었어. 그치? 근데 잘 봐. 직선과 직선도 위치 관계가 있어.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싸그리 다 만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만나거나 한 점이거나 무수히 많거나로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위치 관계하나요? 직선과 직선을 같다고 두나요? 근데 같다고 둔다고 한들 판별식 쓸 수 있어요? 1차인데? 못 쓰죠? 아, 그럼 얘는 판별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건 일단 깨진 것 같대. 오케이, 맞아.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 두 식을 같다고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선생님, 이거 뭔가 논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이 없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니까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두 식을 같다고 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 근데 원래 같다고 둬도 되거든? 근데 그게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더라고. 왜? 우린 판별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직선의 위치 관계 물어볼 때는 절대 두 식을 같다고 두지 말고 바로 뭐를 비교하면 된다?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비교하자라는 거야. 일단 기울기가 같으면 두 개지.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 번째. 왜? 나란하게 마주 보면서 달려가고 있거나 같이 달려가고 있거나. 근데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문제야. 얘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지만 지나는 점이 다르면 나란하게 평행선을 달려갈 거고, 기울기도 같고 지나는 점도 같으면 같이 위에 겹쳐서 간다는 거니까 무수히 많을 거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저 멀리 가다 보면 어때?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두 가지를 따져야 돼.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지만 얘는 기울기만 다르면 저 멀리, 잘 봐, 고은아. 자, 멀리 가면 몇 점에서 만날 것 같아? 평행한가요? 그치.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나만 의도를 갖고 그렸거든? 이거 멀리 가면 한 1년 뒤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다 보면 저 멀리 가다 보면 1년 뒤에 만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만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아셨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30쪽, 그 다음에 31쪽에 그 위에 4번 있죠, 여러분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별표 100만 개 치세요. 31쪽 맨 위에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있잖아요. 왼쪽 다리 전체를 걸겠어요. 이거 이런 적 없었죠? 대부분 걸어봤자 선생님 쪼잔하게 오른쪽 손모가지, 왼쪽 손톱 요딴 거 걸었는데, 제가 지금 요 4번은요, 제 왼쪽 다리를 걸겠어요. 무슨 뜻이야? 안 나오면 그냥 잘러. 선생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게. 까이거 여기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이대부고에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질게. 그냥 죽을게, 쌤이. 알았지? 자, 일단은 요건 마지막에 할게. 그 정도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으니까 32페이지 한번 가볼게. 저랑 32, 33 페이지 하면 끝이에요. 오늘 직선도 많이 못 나갔네요. 이래서 오늘 우리 공수2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첫 단추로 내가 잘 끼워줄게. 내가 공수2 처음 배우는 이 도형 파트, 애들 도형 파트를 가장 어려워한단 말이야. 여기 첫 단추 잘 끼우면 여러분들 공수2 언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름방학. 여름방학에 공수2 할 때 요 도형, 평면좌표, 직방, 원방만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 집합명제, 함수에만 올인하셔도 돼요. 진짜로. 내가 그 정도로 앞에 거 설명은 라이트 했지만 문제는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 자, 한번 가볼게. 여기는 쉬워요. 몇 쪽이야? 32페이지 가볼게. 1-1번. 두 문제 하고 끝낼 거예요. 자, 1-1번 보면, 자, 2, 마사랑 마사, 10. 2, 마사랑 마사, 10을 지나는 직선의 중점을 지난대. 중점 지난대. 그럼 얘 중점 구하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결국엔 마 1, 3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얘를 지나면서 누구와 기울기가 같대? 고은아, 얘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그렇지. 이것도 구분 못하는 친구들 많다니까. 주변에 친구 학원 다니면서 공수2 배우는 애들한테 물어봐. 너 직선의 반열식 일반형 그려봐. 식 표현해봐. 그럼 그게 뭐야? 직선에 그런 게 있어? 누구 형이야? 이럴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런 애들 많다니까. 그럼 일반형이랑 기울기가 같거든요. 이거 너네도 내가 1등급 방법을 알려줘 말어. 그거나 알려줘. 자, 3, 4, 5등급은 이렇게 풀어요. 아니 2등급도 어떻게 푸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요.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지? y는 2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그리고 누굴 지나? 마 1, 3이니까 답은 y는 2x 마이너스 3 나온다 플러스 5 해가지고 원래 답을 찾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답이. 요거는 2, 3, 4, 5등급. 자, 여기서 혹시 1등급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1등급 풀이 보여드려요. 요것도 안 바꿔요.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그냥 1초 만에 답 나온다니까. 1초 만에. 알려드려요, 말아요. 아, 있을까요? 1등급 가능한 아이가? 뭐냐면, 일단은 암기 쪽으로 가죠. 어차피 우리 요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왜 그런지는. 암기 쪽으로 가면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죠? 여기가 똑같아요. 1차랑 2차가. 무조건 1차, 2차 똑같고 상수항만 달라요. 그 다음 마일, 3 넣으면 되네. 마일 넣고 3 넣었어. 뭐 나와? 마 1이랑 3 넣어봐. 마이너스 5 나오지. 근데 우리가 는 0이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답이에요. 아까랑 답 똑같잖아요. 아까 제 표준형으로 친 y는 2x 플러스 5. 선생님, 근데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해요? 이거 수직인 직선 찾으려면 진짜 빨리 나와. 한 1.5초 만에 답 나와요. 이 방법을 알면. 다시 한 번 더.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10과 기울기가 같으면서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시오. 그럼 애들 원래대로면 이거 뭐 한다 그랬어? y는으로 고쳐갖고 이것도 표준형으로 고쳐서 기울기 찾고 쌩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4x 플러스 5y는 0. 1 넣고 3 넣대. 4 더하기 15, 19요. 마이너스 19. 답이야. 이게 1등급이 이렇게 푼다니까? 근데 이게 되게 막 멋있는 풀이 같잖아. 아니야. 이거 좀 이따가 다음 소단원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나와. 나중에 가면 내가 언제 힘을 발휘한댔어. 얘랑 수직인 직선 찾으라 했거든. 수직인 직선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4y 더하기 는 0이어서 1,3 넣으면 정답이야. 마 5, 12, 7, 마이너스 7. 이게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실제로.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지 알아? 수직인 직선이면 이것도 표준형 y는으로 고쳐갖고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와서 또 마이너스하고 역수치하고 다시 저거 지난다고 하는 애. 이렇게 풀어. 거짓말이 아니라 99.9999999%들은. 근데 우리는 기울기 같아. 1차 계수 다 갖고. 수직 조건 좀 있다. 근데 수직 조건 딱 봐도 규칙 보이지 않냐? 뭔가? 뭐 보여? 둘이 바꾸고 마이너스. 한쪽만. 그 대신. 그래서 이거 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랑 4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0. 4랑 5 곱하면 뭐 나와? 20. 더하면 뭐 나와? 0. 0만 들어야 돼. 수직일 때는. 그게 0 되면 무조건 그 둘은 수직 관계거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만든 거예요. 이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요? 당연하죠. 이건 못 쓰죠. 아예 못 쓰는지.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33페이지 마지막. 이거는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20분 쉬었다가 나갈게요. 오늘은 좀 진도 좀 뺍시다. 직선의 방정식. 이건 그냥 재밌게 예시만 들고 쉬는 시간 줄게. 엄마가 동그라미 케이크 사왔어. 고은이 형제 있다 그랬지? 누구 있다 그랬어? 동생 있어. 남동생, 여동생. 엄마가 저 케이크를 동생이랑 정확히 반반 나눠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대. 고은이는 딱 칼질을 한 번만 할 수 있어. 정확하게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반반 나눠지는지. 넌 어떻게 자를 거야? 손을 여러 개 해가지고. 아니, 칼질을 한 번만 가능하다니까요. 칼질 딱 한 번 해서 케이크를 반 잘라갖고 동생하고 정확하게 반반 나눠 먹어야 돼. 넌 어떻게 자를 거야, 케이크를? 대충 감으로? 그러다 죽는다니까? 어떻게 자르면 무조건 동생과 케이크를 반반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아이씨, 칼밖에 없다니까. 너무 쉽잖아, 이건. 바로 원의 중심 지나가게 잘라면 되죠. 그 어떻게? 원의 중심을. 그래, 알았어. 중심을 모를 수도 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원의 중심, 거기에 이렇게 데코가 돼 있어. 중심 이렇게 써 있어. 여기 빨간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무조건 어딜 지나면 돼? 중심 지나가게 자르면 정확하게 케이크는 반반 나눠. 이제 통과했어. 그 다음에 고은이한테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엄마가 직사각형 케이크 사왔어. 동생이랑 반반 나눠 먹으래. 칼질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반 나눠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사선을. 그 네 꼭지점을 지나면 안 된대. 네? 이렇게 잘라도 안 되고 이렇게 잘라도 안 된대.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반이 아니잖아. 아까 중심. 그럼 얘 중심이 없잖아. 네?
닌 중심이 없잖아. 사각형의 중심이 어디 있어? 원의 중심만 있지. 대각선 어. 위에서 여기.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끔 자르면 돼. 즉 두 대각선을 그어서 요 점을 지나가게 칼질을 하면 무조건 반반 나눠져. 자, 그 다음 또 통과했어. 엄마가 이번에 평행사변형 케이크 사왔어. 또 반반 나눠 먹으래. 어떻게 자르면 돼? 또야. 또 엄마가 또 두 개 그어서 교점 지나가니까 아무렇게 자르면 돼. 아무렇게 자르면 무조건 반 잘려. 자, 이제 난이도 상으로 올릴게. 엄마가 삼각형 케이크 사왔어. 근데 찐따 같은 삼각형 사왔어. 정확하게 반 나눠 자르래. 야, 어떻게 잘라야 될까? 그거 있잖아요. 어떤 거? 꼭지점에서 반. 무게 중심? 얼추 맞긴 한데 바로 뭐냐? 맞긴 맞아요. 뭐냐면 한 점에서 고은이가 말한 대로 중점. 요걸 자르면은 바로 반반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뭐가 보여?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생각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